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발수학입니다. 오늘은 미적분 제2강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먼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각각 알파, 베타일 때 이런 성질을 갖는다. 비교적 학생들이 잘 파악합니다. 외형도 이 3번 성질을 빼고는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조건입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상위 실력자, 고급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역시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이 성립합니다. 항상 이 조건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제나 꼴, 형태를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크게 확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눕니다. 확정형이란 말 그대로 극한의 상태가 확정되어 있는 꼴이고 부정형은 외형적으로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꼴을 얘기합니다. 확정형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다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식, 상수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식, 상수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관계없이 이 값은 항상 0입니다. 따라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한대 곱하기 상수식 혹은 상수식분의 무한대는 저 상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정형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의 핵심은 이 부정형에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부정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 나눌 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그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나타나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으면 그 극한은 0.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클 때는 발산해서 극한값을 갖지 않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분모 또는 분자를 유리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극한값을 파악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부정형을 극한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정형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각각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 2일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기본 성질을 잘 파악이 되면 금방 처리가 가능한데 첫 문제니까 수열의 극한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 2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 2번 수열 AN이 0 이하의 실수에 수렴하고 AN 플러스 1분의 1은 2-AN을 만족시킬 때 AN의 극한값은 AN의 극한을 알파라 한다면 AN 플러스 1의 극한도 값은 같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을 양변에 각각 극한을 취해줘서 정리하게 되면 저 식은 이렇게 되고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정리하면 알파는
1, 즉 우리가 구하는 AN의 극한은 1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문제 3번. 수열 AN에 대하여 이러이러할 때 역시 수열 AN의 극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 값을 BN으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2n 플러스 1을 곱해서 AN으로 정리를 해보면 AN은 3-2bn 분의 b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AN의 극한을 취했을 때 3-bn이 2a의 극한이니까 1입니다. 1 플러스 2가 되죠. 우리가 구하는 AN의 극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하는 이 AN의 극한을 알파로 놓는다면 저 값을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마이너스 1은 1.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럼 알파는 2. 동일한 값을 구하게 되겠죠?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수열 AN에 만약 발산한다면 이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로서 2분의 3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AN의 극한은 발산하지 않고요. 또 0에 수렴한다면 0, 0,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이니까 0에 수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AN의 극한은 어떤 상수값에 수렴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값을 알파라고 놓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고 안다는 전제하에서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요. 최고차항이 3차니까 3차식으로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나타납니다. 2번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분모의 차수가 1차니까 n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n이라는 항이 남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합니다. 다만 최고차항의 부호를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번. 이건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더 높죠? 분모 분자를 n의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다 0. 그래서 0이 됩니다. 이 4번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유리화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니에요. 이 값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n제곱이라서 차수가 크기 때문에 이 전체는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 꼴이 아니라 이 꼴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눕니다. 근호 속에서는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n제곱분의 1, n분의 1, 0, 1, 1, 1 마이너스 0분의 1이 돼서 원값은 1이 됩니다. 문제 5번. 이런 문제가 형태가 금방 잘 보입니까? 인수분해를 합니다. 보통 이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인수분해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외웠죠? 그런데 이렇게 규칙을 이용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선생님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내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까지 없어질 겁니다. 남는 것이 2분의 1과 제일 뒤에 n분의 n 플러스 1. 이것의 극한은 2분의
문제 6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유리화합니다. 극한에서는 분모의 유리화뿐만 아니라 분자의 유리화도 자주 나옵니다. 분모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을 곱하게 되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그래서 2가 되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2번 역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기 때문에 유리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자 분모가 다 같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의 유리화도 진행하고 분자의 유리화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과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동시에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돼서 1,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분자에도 역시 두 값을 곱하게 되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정리하면 1, 그러니까 분자는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 즉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되면 1, 1, 1, 1. 구하는 값은 1이 됩니다. 3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방식인 경우는 최고차로 묶은다. 이때 마이너스 n의 세제곱으로 묶은 것을 권해줬죠?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지막 4번 합의 기호 시그마 공부했을 때 이 값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 값은 2분의 n 플러스 1. 좀 복잡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은 아예 묶어냅니다.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유리화합니다. 분모 분자에 플러스 곱해주게 되면 이거의 전체 제곱에서 이거의 전체 제곱을 뺍니다. n제곱, n제곱은 없어지고 3n에서 n을 빼면 2n 플러스 2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죠?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눕니다. 1, 1, 2 해서 1이 되고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이 조건들을 꼭 주의를 하고, 또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은 항상 꼴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은 수열의 극한값의 미정계수의 결정과 대수 비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